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한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최대한 원글의 느낌을 반영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에서도 가난했던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돈을 벌려고 서울의 상경에서 아주 이른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걸로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과장 조금 보태서요, 거의 판자촌 수준의 그런 동네에서 아주 작은 연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항상 동네에서 하던 일이 길거리에 버려진 콜라병이나 아니면 델몬트 병 같은 거 있죠, 유리병. 이런 거 모아가지고 마트에 갖다 주면 뭐 몇백 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과자로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낮에는 병 주워 모아가지고 바꿔서 뭐 쫀득이 같은 거 사 먹고, 저녁 시간 되면 집에 와가지고 피구왕 통키나 뭐 슛돌이 이런 거 만화를 보다가 뭐 잠드는 그런 일상을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설 직후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연립이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뭐 가나다동 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동이. 그렇게 저희 연립은 4동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 사니까 7개의 동이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살던 동이 다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연립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줍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막 병을 모으고 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애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여기 연립 4동 산다고 하면서 굉장히 친한 척을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어서 저한테 내가 세뱃돈 많이 받았는데 우리 같이 오락실 갈래? 내가 돈 내줄게. 이러면서 저를 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아이를 처음 보고 느꼈던 감정은,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처음 본 사람인데 심지어 얼굴도 모르겠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혹은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낯설다고 느껴지진 않았고, 또 자기가 돈을 내준다니까 저는 병 줍다 말고 신나서 이제 그 친구를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랑 오락실을 가는 길에 또 슈퍼에 들려가지고 그 친구가 초콜릿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500원 정도 하는 크런키를 사주더라고요. 그 시절의 물가와 저희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 500원짜리 초콜릿이면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당시에 포카칩 같은 과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자가 한 봉지에 200~300원 할 시절이니까 그 작은 초콜릿이 500원짜리면 굉장히 고급 초콜릿이었죠. 그렇게 오락실에 도착해가지고 그 친구가 사준 초콜릿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돈은 아니었지만 게임기 위에 100원짜리 이렇게 나열해놓고 죽을 때마다 100원씩 넣어가면서 하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싶은데 그 당시에는 제 생애 최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안 사주시는 그 고급 초콜릿에 돈 걱정 안 하고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친구랑 왁자지껄하게 스트리트 파이터 마크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게임 속 모니터 화면에 열중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옆을 봤는데 분명히 하루 종일 같이 웃고 떠들고 놀고 있었는데 얘가 집에 간 건지 아니면 화장실에 간 건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얘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황당하기도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기분을 되새기면 지금도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그렇게 저는 유유히 혼자 오락실을 나와가지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길거리에서 갑자기 엄마가 혼비백산하면서 뛰어오더니 저한테 도대체 너 어디 갔다 온 거냐고 막 다그치면서 혼내듯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 딱히 잘못한 건 없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다그치면서 화를 내고 말을 하니까 그게 아는 친구가 초콜릿도 사주고 게임도 시켜줘서 같이 놀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구랑 놀았냐고 자꾸 캐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만난 애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자세히 알겠어요. 그냥 엄마한테 같은 연립 사는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도 않고 계속 캐묻기만 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잖아요. 애한테 용돈을 준 적도 없는데 과자를 사 먹었다고 한다던가 뭐 게임을 했다고 하니까 애가 어디서 나쁜 짓 해서 돈을 구한 건 아닐까, 이런 우려심이죠. 저는 어린 마음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엄마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오락실 가기 전에 먹었던 그 초콜릿 포장 껍데기를 제 주머니에 넣어놨었거든요. 그 껍데기를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어라? 주머니에 분명히 넣어놨던 그 껍데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그 껍데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 초콜릿 싸고 있는 금박 있잖아요. 그거 연필로 이렇게 바짝바짝 밀면은 완전 판판한 진짜 금처럼 되거든요. 그거 갖고 놀려고 제가 주머니에 분명히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제 주머니에서 없어진 걸 확인하고 나서 저도 그 어린 나이에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 뭐 초콜릿 껍데기 없어진 거야 그렇다 쳐. 그런데 분명히 그 친구랑 오락실을 갔기 때문에 엄마한테 어디 오락실에서 놀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제 손 붙들고 한번 가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2차로 소름이 한 번 더 돋는데요. 엄마가 제 손 붙들고 오락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옛날 오락실 보면 동전 바꾸는 조그마한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죄송한데 오늘 이 꼬마에 와가지고 여기서 게임했냐고 이렇게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오락실 아주머니께서도 얘 오늘 온 적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친구랑 오락실에 가가지고 그 아줌마 보면서 같이 동전도 바꾸고 저희가 오락실에서 하도 소리 지르고 왁자지껄하게 노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하면서 저희한테 좀 조용하라고 주의를 줬던 것까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도 오늘 제가 안 왔었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뭔가 싶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연립 4동 산다는 그 친구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근처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물어봤는데 다 그 친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누구냐고. 그렇게 결국 그 아이의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도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살아오면서 그 사건이 점점점 잊혀져 갔지만 충격이 꽤 컸던지라 잊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뭐 이사도 가고 하면서 그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거의 희미해져 있었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뭐 군생활 주어진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상병이 되어 있었고요. 당시 제가 2군단이었는데 그 당시 군단장이 새로 취임한다고 해서 제식 같은 거 하느라고 제가 선출돼서 나가게 됐어요. 그 받들어 총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키가 큰 편이라 선출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 제식 때문에 우리 대대에서 100명 그리고 뭐 이쪽 저쪽 대대에서 100명 뭐 이런 식으로 몇천 명이 연병장에 서게 되니까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당시 강원 도지사까지 와가지고 축하를 해줄 정도니까 규모가 꽤나 큰 행사였다는 건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무사히 그 취임식 행사나 제식 같은 게 다 끝이 났고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대충 때우고 부대끼리 모여가지고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저쪽에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디서 봤는데 누구지? 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봤더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제 인생 어딘가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어디선간 봤던 사람이다라는 게 되게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때 뭔가 심장의 두근거림과 흥분감이 아직까지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 진짜로 기억 저편에 묻혀 있었던 그 오락실 같이 갔던 걔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한 순간 제가 뭔가 홀린 듯이 반쯤 미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뛰어갔어요. 막 후임들은 호비의 상병님 어디 가십니까? 막 이렇게 묻고 고참들도 저 새끼 어디 가냐 이러는데 진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달려갔어요. 뭔가 제 평생에 풀 수 없는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그 사람을 쫓아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그 사람 정면에 서가지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걔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얘는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보니까 계급은 일병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 얼굴이 어릴 때랑 좀 많이 달라져 있긴 하지만 역시 걔는 걔다 이런 느낌, 얘가 어릴 때 걔다 라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물었어요. 혹시 저 모르세요? 저 알죠? 네? 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인천 간석동 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입대하기 전까지 계속 충북 진천에 있었는데요. 살면서 인천에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세요? 네. 그렇게 마지막으로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2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22살이었거든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거든요. 이 사람이 표정이 굉장히 뭔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굳이 하지 않는 느낌? 이제 부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복귀를 해서 버스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10분쯤 지났나? 그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뚫고 한마디가 제 귀에 정확히 들려오는데요. 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상하다.
요즘 왜 이렇게 날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순간 너무 섬뜩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는데 다들 사람들 뒤통수만 보이고 있고 그 줄을 이탈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사람 찾는 걸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부대 복귀에서도 계속 그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날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진짜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흥미진진하게 들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무서운 얘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애TV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출 자제령 때문에 바오가 산책을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운돼 있는 상태예요. 저도 지금 운동도 못하고 미용실도 못 가서 굉장히 좀 깨재재한 상태입니다. 너무 아파. 괜찮아, 바오야. 그리고 우리 바오 이빨 구강구조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검역 서류 발급받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이 정도 부정교합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현지에 있는 로컬 똥개들 보면요, 바오 부정교합은 진짜 애교 수준인 것 같아요. 배통하지? 바오 배 느낌이 너무 좋아.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살을 더 빼야 된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려면 밥도 조금 주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바오가 또 나름 똑똑해요. 말을 알아듣습니다. 바오야, 인형 어딨어? 인형 가져와. 오, 가져왔어. 가져왔어. 아무튼 쿠키 영상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바오 안녕.